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우리 시장 고점의 벽,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악재는 없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미중 갈등 같은 이런 묵은 악재들이 지속되면서 속 시원한 상승 가로막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장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지켜졌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벌써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4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 함께 살펴봅니다. 이어서 허만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 다뤄드렸던 유통업종 리포트 리뷰해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석의 고수익 포트, 건설 폐기물 관련주 전망 함께 짚어봅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4월 외인 기관 수급 동향이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네, 4월장도 이제 마지막 한 주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그동안 어떤 업종을 매수했는지 그 안에서 저희가 관심 가져볼 업종, 종목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 작전 세워주실까요? 네, 작전 세우기 전에 앵커님이 이따가 폐기물 관련된 얘기 하시네요. 네. 네, 그때 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아시겠지만 인천의 폐기물 장소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냥 딱 생각나는 건 IS 동서랑 TY 홀딩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끝나는 거 아니죠? 네, 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딴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끝낼 뻔했네요. 그래서 4월달 22일 어제까지 좀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시장이 좀 들쭉날쭉하는데 외국인과 교환은 뭘 샀을까? 그러면 거기서 따라 사볼 거 없을까라는 쪽의 아이디어를 찾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시장의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잠깐 살펴보게 되면 4월달 어제까지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괜찮았습니다. 4월달도 괜찮게 쭉 오르다가 이제 막판 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현상들이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4월 월간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조정받으면 좀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런 상황 쪽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차익 매물 나와서 무거워지면은 그러면 시장이 또 변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우려감도 살짝 섞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 모두 다 대부분 4월 중반 이후부터 꺾여 내려가는데 조금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국 증시는 어떻느냐라고 보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도 탄력은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어떤 선봉에 서고 있는 쪽이 코스닥이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죠.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고 최근 들어 코스닥 시장의 여러 가지 동향들 대표적인 바이오주가 살아나면서부터 소부장 종목들의 변화가 들어오고 즉 중소형주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기댄 코스닥 시장은 생각보다 그래도 조정 좀 덜 받는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좀 덜 빠진 만큼 만약에 시장이 조정폭이 좀 더 커진다. 그러면 물량화가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죠. 항상 좋은 걸 좋다고 해석할 수 없는 또 투자의 입장 쪽으로는 또 앞으로의 변화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높은 위치에 와 있는데 이게 계속 트렌드가 유지가 될지는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중소형 쪽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건 맞는데 이를 계속 유지를 할지는 조금 더 시장 동향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쪽이 그 다음에 위치돼 있고 그나마
미국 시장의 또 나스닥 지수가 그 다음 정도 위치돼 있는데 요즘에 미국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다우나 나스닥이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금리에 따라서 나스닥이 좀 더 밀리고 다우 지수가 선방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금리가 이슈에서 좀 지워지다 보니까 그냥 시장 흔들리게 되면 다 같이 흔들리고 반등할 때 올라오고 하는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중국은 한참 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한때는 올해 주목해야 될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증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증시의 흐름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 특히 만약에 미국이 먼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충격이 가장 또 신흥국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중국은 이를 약간 좀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해답은 나와 있죠. 일단 상대적으로 강한 데에서 매매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국내 시장이 맞다라는 쪽도 살짝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4월 달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먼저 봤었을 때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또 지수를 이끄는 쪽은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개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매수 다 아시는 사실인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의 변화가 그나마 좀 낫다라는 관점들인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동력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개인 중심의 변화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은 개인과 함께 개인은 양시장 모두 다 지금 주인이고요. 연기금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그동안 반성을 했는지 또 지난번 여러 가지 기금운용회의에서도 보여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여전히 파는데 중소형주는 매수한다라는 시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 매수와 관련된 쪽도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변화를 보게 되면 요즘 종목들을 쭉 서치하다 보니까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거의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기금의 영향력이 좀 중소형주 쪽에 커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국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 보게 되면 참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죠. 고기 예탁금 집계에 오류가 났다라는 쪽으로 어제 75조까지 예탁금이 들어와서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9조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런 오류를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네,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예탁금 동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소외되어 있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좀 꾸준하게 올라오는 편이고 게다가 같이 올라오는 거는 아쉽지만 신용잔고죠. 신용잔고가 벌써 23조 원대 근처까지 가다 보니까 둘 다 같이 올라온다는 쪽에서 솔직히 나쁘다고 보긴 힘든데 그리고 또 신용잔고 비율 아직 23조 60몇 조 그러면은 과거에 저희가 알던 몸에 차던 수준 한 40% 50%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중소형주가 버티지 못하고 시장 조정과 함께 흔들린다. 그러면은 신용을 그래도 많이 쓰는 쪽이 중소형주가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쪽은 염두를 해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되 중소형주가 잘 버티는지 만약에 잘 못 버티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큰 또 매물화가 될 수 있는 만약 매물 압박이 어떤 신용 중심으로 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흔들림이 좀 더 커지겠죠. 이런 쪽도 살짝 마음에는 두고 시장의 경계감을 가진 채 중소형주를 대응하자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 맞는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금리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약간 오버슈팅 비슷한 관점 쪽에서 금리가 움직였다가 여전히 코로나19 관련된 쪽에서 글로벌 인도를 보게 되니까 거의 인도는 코로나 때문에 망하게 되게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전체 글로벌 신규 확진자 쪽에서 27%까지 차지할 정도로 인도의 신규 확진자는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제 보니까 미국도 그나마 좀 통제가 되고 있는 관점 쪽에서
중소부 쪽은 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어느 정도 또 무조건 다 잘 통제된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금리 관련된 이슈가 이를 비교를 해봤을 땐 좀 멀지 않느냐라는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달러와의 추이입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 추이를 보게 되면 한번 급하게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또 바로 다 밀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1대에서 또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시장의 주된 메이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예측이 이 달러 약세는 일시적이다, 다시 달러 강세로 갈 것이다 라는 쪽이 약간 지금의 분위기는 우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도 달러 약세를 보고 신흥국 주식을 사고 한국 주식도 샀다가 지금 이런 전망과 함께 약간 좀 움츠러드는 기조죠. 그래서 만약에 91대 부근에서 큰 변화 없이 다음 단계로 이탈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계속 매수를 할 텐데 아직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쪽에서 변화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부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강조드린 것처럼 금리를 보지 말고 유가를 보자라는 쪽에 얘기를 드렸는데 유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못 보다 나갑니다.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그대로 녹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63달러대 WTI 기준으로 그 이상을 돌파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또 매물이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약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인플레이션의 변화는 계속 유가로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4월 동안에 업종별 투자자들이 어떤 쪽을 많이 샀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요. 시장의 주인인 제인은 그래도 여전히 전기전자, 운수장비,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 집중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쭉 보다 보면은 느끼는 거지만은 저희가 익숙한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이런 종목들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망하지 않고 지금 잘 갖고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올라오기 때문에 하락할 때를 기회를 삼는다.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좀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저희가 잘 알고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시장을 단기적으로 끌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잘 샀다가 한 번 더 만약에 시장이 밀렸을 때 아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손절하게 되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사신다는 얘기는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이만큼은 잘 견뎌보고 추가로 흔들렸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하는 또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들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통신주 매수가 눈에 띄고 있고요. 또 금융주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제 섹터별로 좀 나뉘기 시작합니다. 화학사입니다. 게다가 철강 금속사죠. 게다가 건설사입니다. 이게 해답이 뭘까요? 경기민감 관련된 시클리컬 업종을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아유 그런 무거운 철강주 포스코 이런 거 언제 가 어떻게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강화학주는 항상 제품 가격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최근에 철강석 가격 계속 올라갑니다.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포스코가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관점들. 화학 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패턴을 보고 정리를 해 가시게 되면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는데 여기도 같이 해답이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 사는 걸 기관이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의약품 쪽 매수가 다시 늘고 있고요. 기계업 쪽 매수가 늘고 있고 의료정밀 쪽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 쪽은 외국인과 기관과 같이 비슷하게 사고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어떤 증권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증권주는 뭐 다 같이 증권주를 좋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한국금융지주를 많이 산다라는 쪽에 느낌적인 느낌이 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특히 뭐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하는 섹터가 분명히 어디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LG화, 뭐 건설 쪽에 DLENC, GS건설 그래도 건설주가 두 개고요. OCI 같은 경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친환경 관련된 쪽의 섹터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건설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 분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 분양 수익이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OCI의 특별 이익들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이쪽도 같이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보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또 자동차 쪽은 없고요. 예, 2차 전지 쪽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 그밖에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된 컨텐츠주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철강, 포스코, 건설, DLENC 그리고 좀 DS건설 같은 경우 오늘 현대건설이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현대건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볼 부분들은 내수 쪽에 대한 건설 수주가 늘어나면서 얼만큼 실적이 좋아졌는지 특히 올해 해외 수주가 얼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확인되게 되면 건설주에 대한 시각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해는 건설주입니다.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고요. 예전에 건설주 말씀드렸을 때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도 약간 디벨로퍼 입장 쪽으로 바뀌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한라라든가 동원개발은 신고가 나오고 있죠. 이런 쪽도 계속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2차 전지 쪽에 오늘 또 LNF는 신나게 움직이겠죠.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던 첨보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레고캠 바이오인데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바이오 얘기하시면은 짧게 끝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일 많이 사면서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고요. 그 밖에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LG화학을 사는데 기관은 삼성 SDI에 베팅하네요. 그런 관점과 함께 삼성물산, 현대건설 약간 또 건설주의 필이 나죠. 그리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최근 들어서 SK 지주사 관련된 쪽의 바이오주들 관심이 높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있네요. 그 밖에 또 지금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 약간 비슷합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소재 쪽은 계속 관심이 높다는 쪽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확인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과거에는 코스닥 움직일 때 이런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상위 종목 5개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소부장 관련된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많다는 것도 기관도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OLED로 전환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또 두산중공업도 눈에 띄는데 이 회사 두산 앞에 붙으면 A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약간 좀 바뀌고 있죠.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된 쪽이 소형 원자력도 친환경이다라는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이쪽도 미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혜 관점 쪽으로 약간 또 변화가 들어온다는 부분들도 눈에 띄지만 아직 그렇게 탄력들이 강하지는 않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면서 수급 동향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많이 올랐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태양광과 반도체 쪽에 쌍두마차죠. 그와 함께 또 현대건설기계 어제 또 다시 전고점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건설기계 쪽의 대표적인 주자 진성TC도 나쁘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추가적인 동향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장 지금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국인은 주로 이제 경기 민감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쪽에서는 의약품, 기계, 의료정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또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엿보이는 부분들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불금입니다. 그냥 재미없으면은 금요일을 즐기러 가야 될까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오늘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미국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가치 조정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변화를 좀 더 기대하면서 약간 또 어떤 탄력이 나올지는
또 수급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기회는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기민감 섹터 쪽의 종목들 쪽으로 보시면서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 철강화학 관련된 쪽 제품 가격들 확인하면서 중소형주 쪽 요즘 괜찮다라는 부분들, 건설 또 건자재 업종 그리고 또 기계 업종들도 나쁘지 않죠. 이 일본의 어떤 일본의 기계 관련된 수주가 상대적 공작 기계죠. 이쪽의 수주가 꽤 230% 이상 증가할 정도면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특히 여러 가지 쇼티지가 나오면서 장비를 수입해다가 빨리 설비 투자를 늘려서 이 기회를 살리자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지금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하게 되면 기계업종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영풍정밀 이런 종목도 참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인데 주가가 들썩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기계업종 쪽에서도 한번 좀 확인해보고 YG1 이런 회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보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일단 중소형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전략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간도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유통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렸는데요.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종목 리포트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에는 유통업종 리포트 섹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월요일은 산업, 스몰캡 리포트를 봤고요. 화요일 신세계, 수요일 호텔신라, 어제 이마트까지 봤습니다. 유통업종 리포트, 이제 산업을 먼저 보면서 이 시장이 커지는가에 대한 시각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를 한번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마다 미래를 이끌 모멘텀 아니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거나 이제 바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나 이슈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에 각각의 기업들의 이슈들이 떠오르신다면 그 기업들 건강한 기업이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볼 만하다라는 모습으로 시장과 종목을 보시고 매수까지 이어가시면 충분히 4월 시장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통하면 백화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들은 여전히 1분기 기존점 성장률 20%대 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라고 하는 SSSG라는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신세계는 성장률이 30%, 현대는 25%, 롯데는 18%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또는 증가하고 있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고가 내구재 중심, 가전, 가구, 해외 브랜드 명품 중심의 수요가 좋았다라는 포인트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외부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제부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패션 잡화에 대한 수요가 1분기 워낙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너무 외부 활동에 앞서서 나서다 보니까 다시 한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700명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최근 조금 나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셔야 외부 활동 증가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그리고 팬데믹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결코 경기 재개, 소비 회복, 자유로운 경제 활동까지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 증시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연초, 집콕 있었고요. 그리고 구정 연휴 이동 제한 역량으로 인해서 내식 수요 아직까지 좋았다, 양호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요 경쟁사 대비 양호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건물은 매각할지언정 점포수는 줄이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이마트는 8%대 유지를 하고 있으나 롯데는 지난 분기와 동일했다라고 좀 정리가 되고 있네요. 편의점을 한번 살펴보면 편의점 지난해 4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BGF는 마이너스 1%대, GS는 마이너스 2.5%대인데 이보다 더 심했죠. 하지만 이제 막 플러스로 전환을 하냐 마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등교가 안 되고 있죠. 학교, 관광지, 공항 등 특히 이런 특수 입지에 대한 회복이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외부 활동 재개에 있어서 일반 입지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집과 가깝고 우리 직장과 가까운 그러한 곳들의 일반 입지의 회복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특수 입지, 학교, 관광지, 공항들의 매출이 회복된다면 4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통을 본다면 면세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세점 1분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하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아직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 수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모습들 이어져 오고는 있으나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우리나라 싸이공 중심의 시내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고 있어서 실적으로 본다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면세점들이 곳곳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면세점,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면 앞으로 예정된 상승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는 빠르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미리미리 살펴보시자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늦어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기대감만을 가지고서 지금껏 끌어왔던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앞으로 1년 더 기다려라 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라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주가가 유지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 기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화요일 신세계 봤습니다. 제목은 명품은 역시 신세계, 삼성증권에서 4월 16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신세계 사업 영역 말씀드렸죠. 유명한 백화점, 신세계, 서울 본점, 영등포, 강남, 부산, 대구, 대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패션, 라이프, 화장품, 도소매 제조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사이먼, 신세계 톰보이, 그리고 신세계 아울렛까지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면세점, 신세계 DF와 DF 글로벌이고요. 부동산과 여객터미널 사업 부문도 있는데요. 신세계 센트럴 시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가구 사업 부분에서는 까사비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본다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537억 원으로 YOY 기준 24%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63%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점 성장률이 1월 마이너스 2% 성장에서 2월부터 플러스 35%, 3월에는 플러스 51%까지 반등을 해서 완연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가 내구재 중심의 수요가 백화점에 집중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출액 3,457억 원으로 YOY 기준 7%, 영업이익은 55% 성장 전망이다라는 부분들. 국내 패션 부문의 1분기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다. 해외 패션 부문은 두 자릿수까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도 주목할 볼 만한 매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매출액은 마이너스지만 영업이익이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한다라는 전망치가 열 2주 전부터 수정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신세계와 호텔신라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흑자 전환 사유입니다. 공항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나가던 고정 비용이 이제는 매출 연동비로, 변동비로 같이 변경이 되면서 번 만큼 내고 판 만큼 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조금 같이 극복하자는 취지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경쟁 완화, 매출액 이제 지금 면세점 부분에서는 경쟁을 할 부분들이 사실상 없죠. 여행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면서 신세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은 호텔신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면 호텔신라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스튜디오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텔신라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트래블 리테일, 이제 면세점이죠. 서울, 인천, 김포, 제주, 공항을 중심으로 있고요. 해외에도 곳곳에 면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레저로서 신라 호텔이죠. 그러면 서울, 제주 신라 호텔이 있고요. 전국 각지의 신라 스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가 집중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본다면 매출액은 11% 줄어들고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전망이 강하게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을 통해서 수정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비성 공항 임대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매출 연동 변동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비 절감 효과 그대로 양사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면세점의 앞으로의 흑자 전환 그리고 호텔 레저 사업의 적자 상쇄의 시작의 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한 방에 커진다기보다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국내 여행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보다는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처럼 아시아 이내에서 같이 여행을 재개하고 그리고 좀 더 유럽, 북미,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도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국내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아시아권역에서 국내로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현 아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코로나를 포함해서 미국 여행 수요보다는 아시아 안에서 조금 더 여행을 할 수 있는 수요나 이렇게 경향이 증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으로의 여행, 특히 제주도로의 외국 여행객들이 동남아 여행객들이 제주도로 온다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아주 그러한 포인트, 매출 포인트, 영업이익 증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까지도 한번 기업을 볼 때 상상의 나래를 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 실적은 매출액은 24%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영업이익률 21년도에는 1.5% 기억해 보신다면 22년도에는 매출액 5조 9,400억 원까지 올라가고요. 매출액 증가율은 50%에 달합니다. 영업이익도 520%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6.5%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제 턴 어라운드 시작의 해, 시작의 분기가 21년도 1분기였다라고 보신다면 지금부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20년도 매출액 그리고 적자, 21년도 흑자 전환, 22년도 증가.
23년도 증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순이익으로 봤을 때도 올해는 적자지만 내년부터 순이익까지도 차츰차츰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그 전제는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자 사업부였던 서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객실료를 낮추고 객실 점유율을 높이는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적자가 신라호텔 서울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조금 상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백신 수급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적자 전환이 아닌 흑자 전환의 해, 그리고 흑자 전환의 분기, 시작이 바로 1분기다라는 부분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마트 살펴봤는데요. 이마트 유통업종에서 본다면 굉장히 낯익은 브랜드입니다. 이마트24, 이마트 에브리데이, ssg.com,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버거,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L&B, 와인 뒷면에 보면 보이셨죠? 그리고 신세계 푸드, 노브랜드 버거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신세계 건설 연결이익으로 편입이 되는데 수주 잔고 여전히 3조 2천억 원가량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SSG 페이나, ssg.com, 그리고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에 바코드를 찍거나 하는 모든 전산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 INC의 연결 매출도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마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포인트는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본사로부터 50% 지분 나머지 다 전량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스타필드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트레이더스를 방문하는 내점객들, 방문객들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국민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마트, 앞으로 쿠팡보다 비싸면 배상하겠다. 그리고 네이버와 신세계 간에, 네이버와 이마트 간에 지분 교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는 잠시 횡보 중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잦아든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유통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유통업 하면 백화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할인점, 마트, 면세점 모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포스트 코로나, 경기 재개와 경기 회복, 외부 활동 증가, 일상으로의 복귀,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입출국, 해외여행까지도 유통업종에서 보아야 할 포인트인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신다면 유통업종에서 말씀드렸던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하나하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펴보았던 리포트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셔서 유통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유통업종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뤄드렸던 리포트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1분기에 이제 바닥을 딛고 턴어라운드 할 업종으로 이번 주 유통업종들 살펴드렸고요. 그 안에서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허반석 전문위원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성의 고수익 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저희 포트폴리오 채워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 포트를 하나하나 꾸려보면서 이 시간 함께 할 텐데 저희 먼저 고수익 포트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단기 투자형인지 장기 투자형인지 투자 성향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으로 빠른 수익을 내고 싶다 하는 단기 투자형이라면 저희의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의 장기 포트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각자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잘 선택해서 저희와 함께 목표 수익률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4월 5일 편입했던 보성파워텍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률 15% 달성했고요. LG전자 0.93%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1.12% 약세로 현재 누적 수익률 14.82%입니다. 네, 이어서 장기 포트폴리오입니다. 4월 7일 편입했던 성창기업지주 11.27%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IS동서 10% 수익 중입니다. 누적 수익률 21.2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포트, 장기 포트 모두 다 누적 수익률 잘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IS동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도 2.9%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IS 동서가 좀 괜찮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저항권에 이제 이렇게 추세 저항선을 그어놨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을 좀 형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래량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늘어났다던가 고점권에서 이제 뭐 물량을 다 털고 나갔다라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래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 흐름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구간에서 바로 이 상단 추세대 상단을 돌파를 하고 시세를 이제 장대 양봉으로 바로 뽑아주느냐, 아니면 이제 뭐 조정을 좀 더 받고 이렇게 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점권 최근에 이제 좀 의미 있는 저점권에 이제 이 라인을 그어보면 요 정도의 이제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매수한 가격 전고점을 돌파한 지점까지의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갈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70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실적이 2천억이 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2조 정도 가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적적인 면에서 지금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뭐 지금 적정 주가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구간에서 지난번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올해 컨센서스는 이제 3천억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에 2000년도고 올해 2천억이고 올해는 3천억이다. 그럼 1,000억 정도 가량 늘어난 거잖아요. 30%. 뭐 올해 정도의 실적을 뭐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뭐 3조까지는 가능하다. 여기서 업사이드 한 20에서 30% 정도는 더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이제 목표 주가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으로는 어쨌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다. 지금 건설 섹터들 굉장히 좋고요. 물론 바닥권에서 한 16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담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뭐 딱히 조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니면 이제 지표는 찾아보기 조금 힘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추세선 저항에 위치했다라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거의 한 6만 원대 평균가가 되지 않겠나. 그거보다 좀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면 저희가 진입한 시점부터 해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요 상승 파동, 지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여기서 수급적인 변화가 뭐 조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조정이 나오면 아마 뭐 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에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IS 동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건설 관련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건자재 주들까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폐기물 쪽도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관련주들 전망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건설 폐기물 관련주들 상장돼 있는 것들 보면 인선 ENT라든지 코엔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꽤나 큰 상승폭을 2017년부터 이제 이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가 이제 코로나19 겪으면서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기간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선 ENT 역시 뭐 지금 비슷한 흐름 보이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자리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부분인데요. 좀 전에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IS 동서가 인선 ENT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엔텍이라는 기업 역시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IS 동서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IS 동서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분상 일대 주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IS 동서 이제 건설 쪽으로 장비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사업에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폐기물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 관련들의 폐기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쪽 관련 기업들을 지금 쓸어 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인수합병에 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IS 동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선 ENT를 인수하면서 좀 지금 주가들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온 상황이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전에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세에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슈가 그 고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국에서 이제 1월 1일부터 아예 이제 반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는데 폐기물 관련 섹터는 이번에 이제 뭐 신도시라든지 재개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폐기물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코엔텍도 그렇고요. 이 폐기물 관련주들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요. 좀 전에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뭐 한 15%대고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코엔텍도 PEF 그러니까 프라이빗 펄스는 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이래갖고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펀드들이 기업들을 인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 IS 동서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펀드들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폐기물 업체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엔텍이고 인수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어떻게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코엔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 40%, 37%, 평균적으로 약 한 30%대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제 IT 서비스 업체들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다. 게임 회사들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그런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폐기물 관련 섹터들도 지금 보면 기간 조정 좀 거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건설 섹터들 상승하는 데 있어서
순환매 파생되는 섹터들이 있죠. 이제 뭐 중소형 건설주들도 올랐고 건자재들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결국 폐기물 섹터들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설 폐기물 관련주들 전망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든든하게 투자 작전들 같이 잘 세워봤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20여 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와 함께 이 투자 작전 가지고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